안녕하세요. 오늘은 라우린제 분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지금 라우린제 분갈이를 할 이 대상은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풍이 들면서 잎이 작아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작아진 얼굴들을 다시 키우려면 새로운 분갈이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얼굴이 곱다 그래서 이 아이가 건강 상태가 나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 나이를 먹으면 이 라우린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한 핑크빛으로 단풍이 듭니다. 이 줄기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대 줄기, 이 목대 주변의 줄기를 보시면 검게 변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철화를 구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, 이 옆면에 이 상처가 있으면 안 됩니다. 옆면에 옆면 커팅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렇게 옆면 커팅을 해서 판매를 한 그런 다육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키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. 철화를 키우고 싶은 분들은 절대 옆면 커팅을 한 아이들은 구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이 뿌리는 이제 손질을 많이 한 상태고요.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잔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. 잔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 보시면 이 안쪽으로 이 죽은 뿌리가 눈에 보이는데요. 이런 죽은 뿌리 같은 경우 보시면 이 막혀 있습니다. 이 막혀 있는 뿌리는 이렇게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죽은 뿌리는 이 분갈이 하기 전에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, 분갈이 후고 나서 제거를 해 주셔 봐야 이 아이는, 이 뿌리는 결국은 물과 결합을 하면서 무름병이 올 가능성도 있고 곰팡이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분갈이를 하기 전에 꼭 건강한 뿌리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잔뿌리를 다 제거를 해 주신 다음에 분갈이를 해 주셔야 이 아이가 더 건강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제가 저번 영상에도 보여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S라이트와 마사는 대략적으로 한 20%는 넘어가지 않게 용토 배합을 하는데요. 그 중에 저는 S라이트나 퓨리라이트 소재의 재료를 많이 씁니다. 그 이유는 배습, 다육이는 배습이 좋아야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. 거기에 이 상토 성분이 봄철 같은 경우는 철화 분갈이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한 30% 정도의 상토를 넣습니다. 왜냐하면 성장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고요. 뿌리가 이렇게 잔뿌리가 없을 때는 부드러운 상토가 들어가면 잔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, 저 같은 경우는 잔뿌리가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토 비율을 좀 높여서 뿌리가 잘 내리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. 그럼 분갈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흙은 바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넣는데, 가끔 화분 아래에 이제 마사를 깔아야 되지 않나요?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마사 비율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% 정도 넣기 때문에 굳이 마사를 밑에 깔 이유가 없습니다. 마사를 깔아봐야 화분 무게만 더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고요. 거기에 S라이트 소재의 그런 비율만 좀 높여준다 그러면 굳이 마사를 깔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흙을 채워줍니다. 내려놓고 이제 마감,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옆부분을 채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이 지금 화분이 되게 큰 화분인데 생각외로 이 크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크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화분에 이게 맞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 라우린제가 컸습니다. 어쩐지 그렇지만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새로 더 큰 화분에 심어줄 필요는 없고, 이렇게 자라다 보면 올 가을 넘기면 대략적으로 이 화분을 어느 정도 채울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
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철화 같은 경우는 이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이 굴곡진 부분에 흙이 골고루 들어가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. 쳐주시고 너무 세게 쳐주시는 마시고요. 그러고 난 다음에 마사를 이제 옆부분을 해서 살짝 채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표면에 이게 뿌리가 건강하면 흙 표면에 이 잎이 묻어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,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표면에 잎이 묻으면 잎이 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하시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분갈이가 완료된 상황입니다. 분갈이가 완료된 모습입니다. 분갈이 금방 하죠. 이 분갈이가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배합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분갈이 시간은 솔직히 뿌리 정리만 제대로 된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안 걸립니다. 10분도 안 걸리는데 이 지금 대형 화분이거든요. 이 화분도 한 25cm 정도 되는 큰 화분인데 이 작은 소품의 화분들은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10개 정도는 한 30분도 안 걸리는 시간입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. 배합토를 미리 만들어서 보관한 다음에 분갈이를 사용하시고요. 이 화분 하단에 마사를 굳이 깔 필요가 없고,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북하게 분갈이 용토와 마사를 그에 올려놓는 이유는 물을 주다 보면 이 속에 있던 흙이 아래로 다져집니다. 다져지면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왜 처음부터 이렇게 수북하게 하면 이렇게 물 주기 쉽지 않지 않나요? 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물을 한두 번 주면 이 밑으로 다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할 필요성이 없고요. 꼭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물은 최소 2주 후에 주십시오. 2주 후에 주셔야 이 아이가 제대로 된 활착을 합니다. 갑자기 물을 뿌려 주시면 이 활착을 하기 전에 이 잔뿌리들이 이 홍수를 입는 거죠. 물에 침수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뿌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. 물을 준다 그래도 물을 살짝 주시고요. 이 아까도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약방제 자체도 한 달 후에 주셔야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. 분갈이하고 영양제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양제는 굳이 줄 필요성이 없습니다. 대략 영양제는 분갈이를 하고 나서 한두 달 지나서 영양제를 주는 거지, 화분 속에 영양분이 꽉 차 있는데 거기다가 영양제까지 주면 영양 과다로 이 아이가 힘들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